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현재 주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파월 한마디 필요한 시점, 채권 올라가고 주식 달러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1% 떨어졌지만 S&P 500 지수는 0.07%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12%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의 떡상. 어제 애플이 오른 것은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199달러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항상 부정적이었던 골드만삭스가 입장을 바꾼 것은 로드홀 애널리스트가 마이클 애널리스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부정적이었던 로드홀 애널리스트는 은퇴했습니다. 199달러면 지난 고점인 182.01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목표가를 올린 것은 애플의 서비스 부분에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즉 애플의 생태계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역시 세계 1등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애플은 오히려 1.85% 올랐습니다. 이번 주 3월 8일 수요일 0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목요일 0시에 미국 노동부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죠. 파월은 중요한 고용 지표를 앞두고 연설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얘기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근거로 금리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수요일 0시에 파월 발언보다는 졸트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관계없이 파월은 이번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파월은 지난번에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으로 바꾸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것을 뒤집고 파월이 다시 빅스텝을 한다면 연준의 꼴이 우습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25bp를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5% 이상 금리를 오래 끌고 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0.25% 올렸다가 0.5%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플의 정고점은 155.33달러이고요. 리밸런싱 중이고 현재는 애플 80%, 달러 20%입니다. 어제 애플의 종가가 153.83달러입니다. 따라서 약 1%만 오르면 155.33달러가 넘어가면서 재매수 시점이 옵니다. 골드만삭스 때문에 재매수 시점이 가까워졌습니다. 결론입니다. 호재는 강하게 반응하고 악재는 약하게 반응하면서 올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시장이 참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현재 주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실 부정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열심히 믿으면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기독교의 세계관과 현재 아끼고 모아서 투자를 열심히 하면 미래에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현실 부정과 같은 미래지향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보험, 투자, 청약저축과 같은 미래지향 상품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래로만 행복을 미루는 습관이 들면 행복은 없고 어느덧 죽음에 이르릅니다. 사람들은 가끔 과거로 간다면 언제 가고 싶냐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가 좋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가난했고 찌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했죠. 그래서 현재가 과거보다 잘 사는 현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스님이었던 임재 스님이 지은 임재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이 다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계급이 없지만 주인과 노예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이고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퇴근할 때가 즐거우면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였을 것입니다. 직장과 학교 다닐 때 모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행복은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행복한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일치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에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일 편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장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몸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자유가 없죠. 그러니 월급 받고 대신 자신의 시간을 사장에게 팝니다. 자본주의에서 시간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예입니다. 해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주인과 노예는 어떻게 결정지어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투쟁에서 이기면 주인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 생명에 집착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하면 주인이 되고 망하는 것이 두려워 월급쟁이가 되면 사장의 허락을 받아 노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에서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돈이 있다면 나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의 자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스님의 말처럼 수처작주 입처개진이 됩니다.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되게 사는 삶이란 자신의 몸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실은 직장 나가기 싫으면서 직장에서는 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곳이란 자기 위안의 거짓말이죠. 결국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돈을 주고 남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얻을까요?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자의 개념은 인플레이션처럼 항상 올라가기만 합니다. 10억이 부자일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10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벌어도 미래의 부자를 위해 현재 나를 희생하게 됩니다. 상속 부자가 아니라면 내 대에 한 번에 부자가 되려고 무리를 하다가는 부자는커녕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제가 아는 부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은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해 매뉴얼을 지켜 매년 25%의 복리로 자산을 20년간 100배 불리는 것입니다. 즉 1억을 모아 투자를 해서 20년 후에 100억 자산에 도달하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투자해서 부를 일궈야 결국 자식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주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일을 하고 돈은 조금 벌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직장 과감히 때려치우고 과감하게 창업합니다. 그래야 현재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상속 부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노예 삶을 살면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코스를 택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현재 주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